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초물리학 제2차 과제 해설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1차 과제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3차 과제와 마찬가지로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총 5문제, 5문항이 되는데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서 충분히 이해하고 다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면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우리 진행을 해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여기 이제 나무 토막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나무 토막 진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위에는 이렇게 이제 묶여서 가벼운 줄에 이렇게 본래 이제 매달려 있었는데 총에서 총알을 발사하니까 여기 이제 V라는 속력으로 나무 토막에 충돌을 해서 박힙니다.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총알의 질량이 여기 소문자 M 그리고 이 나무 토막의 본래 질량이 대문자 M으로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가서 순간적으로 이제 멈추겠죠. 높이 H만큼 상승해서 멈췄다가 다시 뭐 떨어지겠습니다. 자, 이때 이 질량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높이도 주어져 있을 때 총알의 속력을 구하는, 추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법칙의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충돌 과정에서의 선운동량 보존. 제가 글씨를 최대한 좀 잘 보이도록 써볼 텐데 아마 이 말을 하면서 같이 쓰니까 글씨를 못 쓰더라도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는 충돌 이후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렇게 두 가지 보존 법칙을 우리가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시간적으로 선운동량 충돌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충돌 과정에서 선운동량 보존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충돌 직전과 직후를 보겠습니다. 충돌 직전 그리고 직후 이렇게 볼 텐데요. 충돌 전에 운동량이 총알의 속도가 V라고 하자면 M 곱하기 V가 충돌 직전의 운동량이 되고 충돌 직후의 운동량은 이게 이제 결합을 하죠. M 더하기 대문자 M이 전체 질량이 돼서 이때 충돌 직후의 속도를 대문자 V라고 하고 충돌 직전의 총알의 속도를 소문자 V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충돌 직후에는 이렇게 MV가 운동량이 되겠죠. 이 두 개를 갖다고 놓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어 하는 거는 지금 소문자 V죠. V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양변을 소문자 M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충돌 직후의 속도 V를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왜 직전 직후 그랬냐? 이거는 X축 성분, 즉 수평 성분의 선운동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Y축 성분의 선운동량은 이게 보존이 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이 줄이 이렇게 당기는 구심력이 작용을 해서 원운동을 하게 될 텐데 이건 뭐 충돌 후의 얘기죠. 그러면 Y축 방향의 운동량이 생겨나기 때문에 보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건 X성분, 충돌 직전 직후 이 과정에서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역학적 에너지는 충돌 후에 보존이 되겠죠. 그래서 충돌 직후의 운동 에너지는 멈추어서 정지하는 순간 멀리 올라가서 정지하죠. 이 정지하는 순간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게 될 겁니다. 2분의 1 운동 에너지는 M 더하기 M 이게 이제 전체 질량이 되고 속도가 대문자 V로 표시가 됐었죠. 그리고 높이 올라가게 되면 M 전체 질량 곱하기 G 곱하기 높이가 중력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제 같게 되는 거고요. 양변에서 이제 질량은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질량이 이렇게 약분이 되고 결국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대문자 V는 루트 EGH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V를 알게 됐어요. 물론 H로부터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이 V를 여기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는 이제 M분의 M 더하기 M 루트 EJH가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값들이 다 여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비율 문제이기 때문에 자, M은 10g, 그래도 10g 더하기 M은 대문자 M은 1990 이렇게 다 더해보면 이게 10분의 2000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2 곱하기 G는 9.8로 둬도 되는데 우리가 좀 간단히 구하기 위해서 10으로 물론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돼요. 그리고 높이도 이때는 우리가 MKS 단위를 쓰기 때문에 높이도 미터로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0.1m가 됩니다. 그럼 이 안에 루트 안에 들어있는 건 그냥 2가 되겠죠.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분의 여기가 이 값이 얼마예요? 2000이니까 200이 되겠죠. 200 루트 2 이런 값의 속도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아주 빠른 총알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선운동량 보존과 여기 보시면 선운동량 보존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서 오늘 시간상으로는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먼저 대응하지만 우리가 이제 에너지 V를 충돌 직후의 속도를 먼저 구하는 방법으로 V를 구하고 이때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해서 H로부터 V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V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총알의 속도 소문자 V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주면 될 텐데요. 여기 한 가지 또 추가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만약에 이 M보다 M이 아주 크다. 그러면 요 항에서 보시면 여기 M분의 M 더하기 M은 이거는 근사적으로 여기 우리가 1 이거 나누기를 해보면 1 더하기 M분의 M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너무 커요. 뭐보다 1보다 아주 큰 값이 되겠죠. 결국 이런 값이 됩니다. 그래서 V는 근사적으로 그냥 M분의 M이라고 써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1이 너무나 얘보다 작으니까. 그렇죠? 이 1이 있어봐야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199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199고 요 값이 1이죠. 그래서 200이 된 거죠. 200이나 199나 여기를 넣어도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근사적으로 199 루트 2라고 써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오히려 이 문제 자체는 200이 눈에 보이게 딱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199는 200에서 1이 빠져 있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이 값이 사실 더 정확한 거고 근사적으로도 계산하기가 좀 편리합니다. 물론 전자계산기를 쓰면 어떤 거나 똑같긴 하겠지만 편리성에서는 자 어쨌든 이렇게 좀 간단하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는 이 식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써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우리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그림과 같이 균일한 밀도를 가지는 속이 찬 볼링공이 좀 빨간색이죠. 검붉은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높이가 7m의 경사면을 미끄럼 없이 굴러내려 그 미끄럼 없이 굴러내린다는 얘기는 잘 굴러간다는 얘기예요. 바닥에 닿을 때의 속력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떨어진 높이가 7m로 제시되어 있고 이 L은 사실은 나중에 추가적인 문제를 위해서 L 값이 또는 요 각이죠. 각이 주어지면 L 값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추가적인 문제를 구성할 때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구슬의 관성 모멘트는 5분의 2 mr의 제곱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해서 구합니다. 이 문제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물리학을 답을 구하거나 풀이를 할 때는 항상 어떤 법칙과 원리에 근거해서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하게 되는데, 단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적용할 거는, 이게 지금 회전하는 물체이기 때문에 회전 운동 에너지를 좀 구성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우리가 어떤 상태, 예를 들어서 이 높이 멈춰 있는, 정지해 있는 상태를 처음 상태 I라고 하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를 나중 상태, 아니면 처음 상태를 그냥 제로 상태라고 합시다. 그리고 나중에 떨어져 있는 상태는 그냥 아무런 문자도 붙이지 않는 상태라고 하도록 하죠. 그래서 초기의 역학적 에너지, 처음 역학적 에너지 E0는 나중 역학적 에너지 E와 이렇게 같은 건데,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가 되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K라고 쓰겠습니다. K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는 U라고 쓰죠. 그래서 처음에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는 나중 상태, 즉 바닥에 떨어졌을 때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그때의 포텐셜 에너지가 돼요. 근데 이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는 우리가 그 차이로 포텐셜 에너지를 실제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운동 에너지는 정지해 있었으니까 0이죠. 이건 0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 포텐셜 에너지를 기준으로 하자면 나중 포텐셜 에너지가 또 0이 되겠죠. 그러면 U0가 K로 이제 변환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U0는 얘의 질량을 우리가 그냥 소문자 M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M, G, H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중간에서는 어떻게 돼요? 중간에서는 어떤 임의의 순간에서는 이게 병진 운동도 같이 하고, 그리고 병진 운동도 하고 있고, 회전 운동도 하고 있어요. 회전 운동도 하고 있죠. 병진 운동이라는 얘기는 이제 위치를 바꾸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질량 중심이 운동하는 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운동 에너지를 구할 때는 이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질량 곱하기 그 질량 중심의 속도 V 제곱해서 운동 에너지를 구하고, 회전 운동 에너지를 구할 때는 2분의 1 그리고 관성 모멘트가 오고 각속도 오메가의 제곱, 이런 형태로 구해지게 되죠. 그래서 임의의 순간의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구해지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지금 바닥을 지날 때 바닥에 다다랐을 때의 운동 에너지죠. 그럼 바닥에서의 속도 V를 적용해서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하고, 그리고 2분의 1 I 그때의 각속도 오메가 제곱,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V와 오메가 사이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죠. V는 R 곱하기 오메가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입을 해주면 2분의 1 m V 제곱 더하기 2분의 1, 자, I 값은 주어져 있었죠. 이렇게 5분의 2 MR의 제곱 써주고요. 오메가는 따라서 R분의 V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에 대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R분의 V의 제곱,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자, 여기에 아이고, 미안합니다. 여기에 R제곱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R제곱분의 1이 있는 거니까 R제곱은 서로 약분이 됩니다. 그리고 2와 2도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남는 걸 우리가 정리해 보면, 여기가 2분의 1 mv제곱 그대로 있는 거고요. 더하기 2는 약분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R제곱도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남는 건 5분의 1 mv제곱, 이렇게 남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걸 더하면 2분의 1과 5분의 1 더 통분해서 구해보면 10분의 7 mv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mgh가 10분의 7 mv제곱이 된 거잖아요. 오른쪽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mgh가 10분의 7 mv제곱이 되고, 양변에서 m을 약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v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7분의 10 GH가 되고, 여기에 루트를 이렇게 붙여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V에 대한 계산이 끝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H를 알면 역시 V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높은 높이에서 떨어뜨렸는가, 이게 당연히 높아지면 속도는, 바닥에서 속도는 더 빨라지겠는데 더 구체적인 식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주어진 값을 한번 대입을 해보죠. 7분의 문제를 내게 되면 그냥 이렇게 문자로 구하라 이렇게 이제 답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h가 7m인 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g는 9.8을 써도 되고 근사적으로 10을 쓰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를 제가 이제 내게 되면 중력과 속도는 10으로 해라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럼 h가 또 7이죠. 그러면 이 7과 7이 서로 약분이 되겠죠. 그럼 남는 건 루트 10 곱하기 10이 돼서 그냥 10이 남습니다. 자, 그럼 바닥에 도달했을 때는 10m/s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딱 떨어지게 이제 문제를 제시하기 위해서, 답을 그렇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h를 7m로 이렇게 제가 제시를 한 거였습니다. 자, 이 문제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면 본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적용돼서, 그리고 회전 운동 에너지를 더 넣어서 전체 운동 에너지는 이 두 운동 에너지를 더한 거겠죠. 진행하면서 굴러가고 있으니까요. 그죠? 회전 운동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높이 있었을 때 정지 상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의 회전 운동 에너지, 그리고 이 뒤에가 회전 운동 에너지죠. 평진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더해주는데, V는 R 오메가, 굴러가는 경우에 속도와 선속도와 각속도 사이의 관계로부터 우리가 똑같이 mv 제곱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래서 V를 구하면 이런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왜 L을 또 이렇게 제시를 했는가? 이게 이제 진행하는 거리는 이런 거리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거리 L을 가는데 처음 속도 0에서 나중 속도 요 값이 됐죠. 그러면 가속도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속도 구하는 과정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이제 이 문제 자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중 속도가 지금 루트 7분의 10 GH라는 걸 기억을 하고 화면을 한번 지우겠습니다. V는 루트 7분의 10 GH 다 포함해서 루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보면 이제 공식을 활용해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나중 속도의 제곱은 처음 속도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a 곱하기 이동 거리. 여기서는 이동 거리가 L이 되죠. 처음 속도가 V0고 나중 속도가 V가 되는데, 이걸 이제 0으로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우리가 이제 자세히 공부하진 않았지만 이런 식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여기 한번 적용을 해 보게 되면, 나중 속도의 제곱은 이미 주어져 있고 처음 속도는 0이니까 이 값을 그냥 0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가속도 A는 2L분의 그대로 V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L은 이미 주어져 있는 거니까 이 L로 두고 V 제곱은 요 값이잖아요. 그래서 7분의 10 GH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각을 알고 있다면, 세타를 알고 있다면 또 L과 H 사이에는 또 관계가 삼각함수 관계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L, H를 아예 알고 있으면 다 그냥 값을 알고 있는 거니까 A가 이 값에서 다 계산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속도 A를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제시를 하는 거고, 이 문제 자체는 이제 속력을, 바닥에서 떨어진 속력을 구하는데 제한은 되어 구하는 것 뿐이긴 합니다. 자, 이 정도로 보시고 우리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는 잘 보시면 질량 100g의 입자가 반지름 1m의 원 궤적을 초속 2m의 일정한 속력으로 원운동하고 있는 등속 원운동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기초적인 문제로 제가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질량 100g 0.1kg으로 우리가 이제 SI 단위로 써보고요. 반지름 R은 소문자로 쓰겠습니다. 반지름 R은 그저 1m죠.
그리고 순간속력 V가 초속 2m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주기 진동수 등등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t에 대한 식, 이게 주기죠. 주기는 속도 그리고 시간에서 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속도분의 원운동이니까 한 바퀴 원 궤적은 2파이 r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t를 구해주면 지금 v가 2고 r은 2니까 그대로 2파이가 돼서 답은 파이가 되겠네요. 단위는 초가 되겠죠. 그래서 주기는 1초가 파이초가 되는 거죠. 파이초가 되는 거고, 이걸 우리말로 쓰려면 이제 s가 좀 이상하게 보이면 파이초 뭐 이렇게 써도 될 텐데요. 굳이 뭐 이렇게 이런 단위를, 한글 단위는 다른 외국 사람이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죠? 자,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가 됩니다. 자, 따라서 파이분의 1, 단위는 헤르츠 이렇게 써주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파이분의 1 헤르츠가 되는 거고요. 각진동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오메가를 구하는 거죠. 각속도 오메가는 자, t분의 2파이로 구해도 되고 또는 2파이 f로 구해도 되겠죠. 그래서 f의 2파이를 그냥 곱해주면 또는 t분의 2파이를 구하면 답은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2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 이렇게 주어지면 되겠고요. 구심가속도 AR이라고 쓸까요? AR 또는 AC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R분의 V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고 R 곱하기 오메가의 R분의 V 제곱은 어떻게 쓸까요? V는 R 오메가니까 맞죠? R 오메가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R은 1m, 오메가는 2니까 제곱하면 4가 돼서 그저 답이 4가 나오게 됩니다.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근데 방향은 구심가속도의 방향은 9의 중심 방향. 그렇죠? 원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 이렇게 써줘야겠습니다. 자, 구심력의 값은 이제 F라고 하겠습니다. F는 FR이라고 쓸까요? 뉴턴의 제2법칙을 써서 MAR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M은 0.1입니다. 그래서 0.1 곱하기 4니까 0.4 뉴턴 되겠죠? 답은 0.4 뉴턴이 되고 역시 원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쭉 일괄적으로 문제의 답을 다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특히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V, R, 오메가 사이의 관계, V는 R 곱하기 오메가 중요하고요. 구심각 가속도는 R분의 V 제곱 이렇게 다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아주 기초적인 문제였으니까 추가적인 설명은 됐고 그 다음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용수철 상수, 요 용수철 상수가 10N per m인데요. 한쪽은 벽에 고정되어 있고 다른 한쪽에 0.2kg, 200g입니다. 물체가 매달려서 이렇게 진동하고 있어요. 그때 진폭이 20cm입니다. 오른쪽 끝까지 20, 왼쪽 끝까지 20, 총 40만큼을 오른쪽 왼쪽 운동하고 있는 거죠. 이때 주기를 구하고 속력의 최대값, 가속도의 최대값 이런 것들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미 짐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사실은 시작은 뉴턴의 제2법칙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물체에 가해지는 힘은 용수철 힘밖에 없죠. 마이너스 kx 어떤 임의의 순간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원점으로 두고 이 축을 x축으로 두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좌표를 x라고 뒀을 때 k 곱하기 x의 마이너스가 ma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a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a는 마이너스 m분의 kx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단조화 운동은 등속 원운동의 그림자 운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원리로부터 또는 미적분의 원리로부터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됐었죠. 그래서 그 과정으로 정리한 게 이게 바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n분의 k가 오메가 제곱이 되고 오메가가 루트 n분의 k가 돼서 주기나 진동수 이런 것까지 다 이제 구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메가는 또 주기로 표현하면 t분의 2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t는 2파이 곱하기 루트 k분의 m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여기 대입을 해보면 2파이 곱하기 k는 10이라고 했고요. 질량이 0.2가 되죠. 0.2. 그래서 100분의 2가 되는 거죠. 루트 안을 보면 2파이 곱하기 루트 100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1은 루트 100 밖으로 나오면 10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다 정리하면 여기 다시 정리해 볼까요? 이게 10분의 2니까 5분의 1이 되겠죠. 여기 앞에 있는 2까지 5분의 루트 2 파이가 답이 되겠네요. 그죠? 괜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한 숫자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기는 5분의 루트 2 파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입자의 최대 속력은 얼마인가 그랬는데 오메가를 한번 계산해 보죠. 루트 n분의 k를 계산해 보면 질량은 0.2이고 k는 10이니까 요거는 200이죠. 루트 200. 그렇죠? 루트 50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루트 50이 나옵니다. 2분의 10이 5인데 0.2분의 10이니까 루트 50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메가까지 계산을 했어요. 요거는 오른쪽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는 루트 50,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V의 최대값이 오메가 곱하기 A라고 했어요. 그죠? 이것도 등속원 운동 그리고 단주하 운동 관계식에서 그대로 또 이제 유도가 됩니다. 그런데 A가 20이죠. 20은 0.2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0.2. 그래서 오메가가 루트 50 곱하기 A는 0.2가 돼서 그대로 계산해도 그대로 둬도 되고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계산하려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10, 100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50은 루트 2분의 100이 돼서 루트 2분의 10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0.2는 5분의 1이잖아요. 예. 조금 더 보기 좋게 이제 식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루트 2분의 2가 되겠죠. 10 나누기 5니까요. 그렇죠? 루트 100은 10이에요. 10 나누기 5 하면 2가 되고 루트 2는 분모로 가고요. 그러니까 답은 그냥 루트 2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거를 루트 안으로 넣어줘도 되겠죠. 0.2를 제곱해서 0.04로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도 루트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VM을 구할 수 있는데 최고 속도는 루트 2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죠. 그런데 A의 최대값은 저기 아래 써볼까요? A의 최대값은 오메가 제곱 A가 되는 거죠. 가속도의 최대값은. 그러면 V의 최대값에 그냥 또 오메가를 곱한 것과도 같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오메가 A 곱하기 A잖아요. 예. 그렇죠? 이렇게 써도 되겠죠. 예. 아니면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여기다 그냥 써도 되고 오메가 제곱이 그냥 50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50 곱하기 0.2 이렇게 쓰는 게 더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25가 되겠죠? 10이 되겠죠. 10. 5이 10이니까요. 그죠? 따라서 가속도의 최대값은 10m per sec 제곱. 단위까지 쓰면 이렇게 써주면 최대 속력과 최대 가속도를 다 구해볼 수 있습니다. 괜히 숫자가 뭐 이상하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FM대로 다 구해주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했던 사항을 점검해 보죠. 먼저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하는 거고 그래서 오메가에 대한 식을 알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도 되겠습니다.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를 넣어서 그 값을 계산해 주면
m이 0.2, 0.2분의 1 한다는 5를 곱한다는 얘기죠. k는 10이니까 루트 50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루트 50이라고 해도 되고 루트 2분의 10이라고 해도 되겠죠. 자, t 2파이 루트 k분의 m 또는 오메가분의 2파이죠. 오메가분의 2파이. 그렇게 해서 답을 구했더니 이런 값. 속도의 최대값은 오메가 a이고 가속도의 최대값은 오메가 제곱 a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거 잘못 썼네요. 예. 오메가 제곱 a니까 여기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a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직접 집어넣어서 오메가 제곱 a로 이렇게 10m/s 제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을 정리했고 우리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5번은 보다 더 간단한 문제입니다. 관성 모멘트 I가 주어져 있고 여기에 토크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토크는 다른 말이 없으면 이거 자체가 R자 토크가 되는 거죠. 자, 회전체의 각가속도 알파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보더라도 너무 간단한 문제죠. 뉴턴의 제2법칙을 회전에 적용하는 거죠. 회전 운동에 관한 뉴턴의 제2법칙은 토크 타우는 I 곱하기 각가속도 알파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주어져 있는 값들이 타우가 주어져 있고 I가 주어져 있어서 알파를 구하는 문제죠. 알파는 I분의 타우가 됩니다. 자, I는 2kg/m 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타우는 10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50. 자, 각가속도의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아주 쉽게 이렇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문제, 5문항에 대한 해설을 그리고 해설과 답을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되도록이면 문제도 같이 정리를 해서 쭉 누가 보더라도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다 알 수 있게. 풀이만 보면 문제가 뭐길래 이런 풀이를 했을까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건 저한테만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까지 다 그리고 그림까지 다 표시를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잘 제출해 주세요.